자, 이번에 마지막 용어에서 그 리모델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리모델링, 뭐 준주택 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특히 리모델링이 또 중요하고요. 리모델링은 일단은 결론이 그거예요. 늘어나지 않는 형태의 리모델링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늘어나지 않으면 대수선, 늘어나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세대 면적 증가형, 세대 수 증가형인데 일단 그 교재를 먼저 좀 보세요. 리모델링이 어디 있나요? 리모델링이 그 14번에 있죠? 679에. 자, 리모델링이란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 어느 하나 행위로 건물을 고치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근데 고치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그 대선에다가 적으세요. 대선은 10년만 경과함을 할 수 있다. 10년 경과. 자, 이 대선 형태로 리모델링을 할 때는 10년만 경과함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사용검사,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만 지남을 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은 이렇게 쓰세요. 대선에다가 이것도 맞았을까요? 대선에다가 10년 경과하면 될 수 있고, 세대 수나 세대 면적 증가가 없다. 이렇게 세대 면적이나 세대 수 둘 다 증가가 없다요. 그럼 만약에 기존 세대 수가 500세대면 그대로 500세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500세대 이내에서 하든지 500세대까지만 딱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다세선입니다. 세대 면적이 기존 세대 면적이 만약에 100이다 100 전용 면적을 100으로 제가 계산하기 좋게 100으로 할게요. 그럼 100이 그대로 100제곱미터 이내에서만 되셔야 돼요. 늘어나면 안 된다고. 늘어나면 이게 대선이 아니라 증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게 대선.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이거는 증축이죠. 근데 여기 세대 이게 면적 증가형. 별로 인기 없는 거. 동그라미 3번이 세대 수 증가형. 이게 증축이라고요. 인기 좋은 거. 세대 수 증가형이라고요. 요즘에 세대 수 증가형을 더 선호하죠. 요즘에 세대 면적 증가형은 안 좋아요. 왜냐면 세대 면적이 넓어봐야 저같이 이상한 놈이나 큰 평수 살지. 요즘엔 서울에서는 관리비 많이 나오는 거 어렵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는 기존에 100제곱미터가 그냥 100제곱미터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기존 사이즈 이내에서. 대신 세대수를 증가하는 게 더 좋다고요. 기존 이제 리모델링 할 때 기존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낮출 수 있으니까 이게 일반 분양권 나온다고요. 자, 우선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세대 면적 증가형. 자, 사용 검사일로부터 밑에 줄에 기억번 몇 년 지나야 돼요? 15년. 자, 가로 안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일단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니은번 조건. 주거 전용 면적으로 10분의 3이 포인트예요. 10분의 3. 늘어날 수 있는 범위가 30% 이내까지다. 세대 면적 증가형은 이거 15년 지나야 됩니까? 경과. 그러면서 세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가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10분의 3이니까. 그럼 130까지죠?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130제곱미터 이내까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 100에서 100제곱미터. 근데 요즘에 이런 거를 하면 지금 세대수는 그대로 500세대가 유지되는 겁니까? 이건 불변이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이 없죠. 기존 조합원들 평수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주택 사이즈가. 근데 이렇게 해봐야 왜냐하면 기존 리모델링 조합원들이 대부분 요즘 사시는 분들이 뭐 두 가구, 세 가구 이렇게 가구 구성수가 이렇게. 보시면 뭐 두 세대가 살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한 5, 60대 이렇게 그 내외가 사시는데 뭐 자식들 다 결혼해서 나갔고 아니 결혼 안 하더라도 따로따로 산대요. 혼자 또 도시형 살 때까지 혼자 산다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살면 부딪히니까 자꾸 결혼 언제 하냐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시는 분들이 딱 두네만 사시면 큰 평수가 이것도 좀 크잖아요. 100도.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리모델링 동의가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선택할 수 있죠. 세대 수. 그럼 세대 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15년이 지나셔야 된다고요. 증축해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500세대가 10분의 3이 아니라 세대 면적은 30%인데 세대 수는 100분의 10으로 돼 있어요. 요거 내에서 만든 거에서 이게 575세대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575세대까지 내에서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기존 사이즈 100제곱미터는 딱 고정이 되는 거죠. 100은 그대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500세대가 575세대로 늘어날 수 있다. 왜 575인지 아셨어요? 75에 더 증가한 거죠. 왜냐면 500세대의 10%가 50세대니까 5%더 가산하면 575가 된다고요. 기존 세대가 1000세대면 150세대가 늘어나는 거고. 그럼 나머지 75개는 기존의 500개는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거죠. 그럼 75개는 뭐 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거네.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 지을 때 수평으로 증축하는 게 좋아요? 수직이 좋아요? 수직. 왜냐면 수평 증축하면 동과 동 사이 관계가 좁아지니까 그거 안 좋아해서 수직 증축을 올린다. 근데 올릴 때
3개 층까지 올려야 된다. 단 기존 건물이 14층 이하면 2개까지밖에 못 올린다. 거기 교재 보시면 이게 증축형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680으로 넘어갔죠. 680에서 그 동그라미 3번에 그 무슨 증축형이에요? 세대 수 증가형, 세대 수 증축형이죠. 그 세대 수는 동그라미 2번에 따른 증축 가능한 면적 합산한 범위 안에서, 자 이것도 15년 지나야 된다는 거야. 15년 지나면서 기존 동그라미 2번에서 허용하는 면적 범위 안에서 기존 세대 수의 100분의 15예요, 10분의 3이에요. 100분의 15, 100분의 15죠. 그러니까 그게 15% 정도 내에서 자 세대 수를 증가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아까 얘가 예를 들어서 500세대가 몇 세대로 575세대로 바뀌는구나. 그럼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직 증축형도 할 수 있고 수평도 할 수 있는데, 수평을 또 주민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동과 동 사이가 좁아지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이렇게 기존에 15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이게 1동 옆에 2동인데 옆으로 이렇게 더 붙여 지으면 75개를. 그러면 동과 동 사이가 좁아지니까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위로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 증가하는 걸 몇 개까지 올려야 돼요? 3개까지. 왜냐면 기존 아파트 하중이 못 견디는 그런 수준이 있으니까 3개. 근데 기존 아파트가 15층이 아니라 이걸 제가 14층이라고 내면 2개밖에 못 짓는 거죠. 근데 분당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 다 15층이에요. 일부러 14층으로 이렇게 잘라준 거죠. 3개까지 올릴 수 있게끔. 요즘에 분당에 사는 리모델링 아파트 가보시면 15층은 다 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14층 이하는 2개 층만 올려야 되고, 거기 보시면 3개 층 이하라고 돼 있습니까? 네, 근데 기존 건물이 14층 이하인 건물은 2개 층까지 올려라. 또 하나 조건이 뭐예요? 수직 증축의 요건이 최대 3개 이하로만 올려야 되고, 니은번 요건이 기존 건물의 구조도가 있어야 된다. 기존 건물이 위로 3개 층을 더 지려면 여기 이 하중 보강 공사를 한다고요. 기존 건물 자체에서 15층짜리 기존 건물에서 위로 16, 17, 18까지 올라가면 더 받죠, 하중을. 그러니까 이 기존 건물의 구조도면을 보고, 그 도면 보고 이게 보강할 때는 보강 작업을 해줘야지만 위로 3개 층을 견딜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웃에 있는 아파트, 내가 이제 분당 가가지고 아파트 딱 보니까 수직 증축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면 된다. 그거 방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밤 올라가서 이 구조도를 가져가지고 훔쳐서 태워버리면 돼요. 도면을. 이게 컴퓨터 스캔이 안 돼 있으면, 그럼 도면이 없으면 리모델링 수직 증축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평 증축밖에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구조도면 어디 갔냐,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제가 금고를 가지고 몰래 훔쳤어요. 이렇게 낮에 가가지고 구조도면 보자를 한 다음에 어디다 보관하는지 잘 받았다가 밤에 들어와가지고 복면 쓰고 들어와서 그거 훔쳐가지고 이 자식들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도면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평 증축밖에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게 수직 증축을 하려면 위로 3개 층 이하,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전 건물의 구조도가 그 초록색 들어가야 되는데 구조도면이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수익증 하나라도 조건이 빠지면 못 한다는 겁니다. 현재 요즘에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위에 저기 세대 면적 증가형은 이게 일반 분양이 없잖아요. 75개가 일반 분양 아닙니까? 일반 분양이죠. 왜냐면 기존 아파트 조합원들이 500명이 다 리모델링에 모두 찬성했으면 500개 아파트를 이거는 받아간다는 개념이 고쳐진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75개를 더 지으면 이건 일반 분양이라고요. 일반 분양을 하면 일반 분양을 해서 조합원들의 수입이 되고, 이 조합원 수입을 이렇게 개별 조합원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을 낮춘다고요.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 걸 더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건 잘 안 돼요. 이런 건 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법으로는 구별을 해놓으시려 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무 가서 이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부동산 경영을 하시면 와서 물어볼 거라고. 야,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몇 년 지나서부터 물어봐야 돼요. 이제 사용 검사로부터 몇 년이라는지 알아. 우리 13년이다 그러면 2년 기다렸다가 증축해라 이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2년 지나야지 증축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그 2가지를 쭉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씩 늘어날 수. 요걸 요즘에 100분의 20으로 바꿔달라는 말도 있어요. 개정해달라고. 그 100분의 20으로 바뀌면 아파트가 더 져지죠. 그러니까 더 이제 도입이 수입이 되니까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으로 저걸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걸 바꾼다고. 몇 년 지나야지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 분수를 바꾼다고요. 세대 수 증가형, 세대 면적 증가형 이거 10분의 3하고 100분의 15 위치를 바꿔가지고 그런 걸 확인한다고 시험 문제에서. 자, 넘기십시오 이제. 자, 여기까지가 용어에서 한 2문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보시면 주택의 건설. 자, 이 건설까지만 보시면 돼요. 공급은 우리가 나중에 보셔도 되고, 건설 부분은 이거예요. 이게 건설 주체죠.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가 건설 주체, 다른 말로 사업 주체.
그다음에 요 사업계획 승인 버튼부터 여기서 건설 절차라고 그래요. 절차.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장을 추려내야 됩니다. 먼저 다음 중 등록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거예요. 등록사업자. 자, 사업 주체는 등록이 있고 비등록이 있습니까? 자, 비등록에서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주택조합만 모시면 돼요. 거의 주택조합 문제 낸다고요. 비등록 사업자에서는. 자, 먼저 등록 사업자부터. 등록은 연간 몇 개부터 등록해야 된다? 20개. 등록은 연간 20개잖아요. 사업계획 승인이 30개부터고 등록은 연간 20개 이상입니까? 네, 물론 가로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개로 바꿔요. 등록도. 근데 그 예외고 원칙은 연간 단독 20호, 공동 20세대 이상 주택 사업을 하거나 연간 대지를 만제곱미터 땅도 있는데 땅. 자, 땅을 개발하는 면적이 이 민간 택지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 택지를 만제곱미터 이상 개발하는 사람들이 국토부 장관한테가 등록해야 된다. 등록관청은 국토부입니까? 네, 등록해야 되는 대상은 연간 20개 이상. 그런 것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등록 옆에 등록 요건 좀 보세요. 등록 요건 결론 어렵지 않다요. 자본금 3억 이상만 있으면 돼요. 법인일 때는. 자, 개인이 할 때는 자산으로 6억이래요. 근데 이제 법인으로 할 때는 자본금 3억 이상 있어야 된다. 개인은 자산 6억 이상. 니은번 보시면 건축 분야 건설 사업을 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이고 대지 사업을 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이니까 그때는 기술자 그냥 1명 이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본금 3억 이상, 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의 규모는 22제곱미터 이상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등록 요건이 어렵다요? 어렵지 않다요? 어렵지 않다. 근데 등록을 해서 사업하다가 말소가 되면 2년간은 재등록이 안 돼. 그런 점 봐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그 양가로 4번. 자, 등록하러 갔더니 등록을 안 받아준대요. 국토부에서. 그 미성년자나 그 행위 무능력자들은 등록할 수가 없는 거죠. 7살짜리 애가 가가지고 나 주택사업 한다고 등록한다고 그러면 안 받아줍니다. 등록. 가라고 그러죠. 그 다음 이제 피성년, 피한정연이 그 과거말로 얘기하면 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니까 요즘에 그 롯데 그 회장님이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피한정 후견 이런 거 선고를 그 자식 중에 누가 하나 신청해가지고 아버지 상태가 이상하다 이거 법으로 인정받아서 그 유산 같은 거 이런 문제가 이제 걸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3번에 보시면 이 법이나 부정수표 단속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입니까? 실형. 그럼 실형이라는 게 금고 이상이면 금고나 징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갇혀 있는 형. 근데 집행이 끝나서 나왔어요. 그렇죠? 끝났죠? 나와서도 뭐가 되는 겁니까? 2년간은 결격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형을 살고 나왔을 때 집행이 끝났다. 나와서도 2년간의 결격사유고 5번에 보시면 등록의 말소라는 게 있죠. 말소. 말소가 취소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등록이 말소가 되면 말소되고 나서 2년간은 재등록이 안 된다. 그런 거 좀 보시고 오른쪽에 양가로 6번 좀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등록 말소 사유가 자, 요거는 우리가 중개사법 같은 느낌이에요. 말소를 하여한다 할 수 있다. 고구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말소를 하여한다가 기억하고 미음번만 하여한다. 나머지는 할 수 있다요. 자, 일단 기억하고 미음번에 딱 체크하신 다음에 필수적 말소입니까?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거짓 서류를 꾸며서 등록을 한 거예요. 이거 아주 나쁜 거죠. 그 다음에 등록증을 5번에 대여했습니다. 나쁜 거죠 이거? 착한 거예요? 등록증 대여하고?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말소를 해야 한다고 나머지 내용들 니은, 디귿, 미음, 기타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임의적 말소예요. 자, 임의적 말소는 니은번하고 디귿번 정도만 특히 보세요. 자,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든가 아까 뭐 기술자 1명이 나갔는데 그 보충은 안 한다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고의과실로 잘못 시공, 그 잘못 시공이 부실공사한 거죠. 부실공사죠? 네, 부실공사하면 요거는 말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 바꾸죠. 좀 공사상에 잘못 시공을 해서 공중에 위에 다치게 했다. 그럼 고의과실로 그러니까 말소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 요거 말소할 수 있다로 보는 거고.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것은 기억하고 미음번이 되는 거죠. 네, 그 정도까지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보시면 이 등록사업자는 매년 보고하는 게 있고 매월 보고하는 게 있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영업실적이나 영업계획. 자, 올 한 해 영업실적이 있습니까? 아파트 지어서 건설 분양된 건 몇 세대 이렇게 미분양된 거 이런 영업실적 같은 것들을 매년 보고하는 거예요. 매년. 자, 등록사업자는 매년 영업실적이나 다음의 영업계획을 국토부 장관한테 제출합니까? 매년 단위로. 그 다음에 옆에 분양계획이나 분양실적은 매월 단위로. 월별로 분양계획과 분양실적을 제출해라. 가끔 라디오 뉴스에서요.
다음 달 분양 물량이 5,000세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달 분양 물량이 뭐 이래서 뭐 2만 가구 분양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다음 달 분양 물량이 3월 달 아직 우리 지금 2월 달이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아파트 건설 회사가 분양하는 물량 토지공사까지 다 합쳐서 2만 세대래 2만 세대.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30만 세대 공급한다고요. 1년에 아파트 공급하는 양이 30만 개에서 35만 개라고. 그러면 보통 12로 나누면 대충 2만에서 3만 개가 지어진다고요. 월별로. 특히 이제 봄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이사 수요가 생기면 많이 분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여름에는 비수기니까 좀 덜 분양하고. 그럼 내년에 그래서 3월 달에 분양 물량이 5만 개다 그러면 5만 개가 이게 다 통계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매월 그 전국적으로 그 건설회사들이 다 이게 분양 지역을 보고하고 국토부에 다 등록사업자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매월로 보고하는 거는 분양계획과 분양실적, 매년으로 보고하는 건 영업실적, 영업계획입니까? 그런 것도 매년 매월을 바꾼다고 이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사업자 그 정도만 좀 봐주시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좀 하시고요. 자, 비등록사업자. 자, 우리 비등록사업자는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까지를 이렇게 묶으면 뭐가 돼요? 공공사업주체. 자, 공익을 위해서 활동한다. 공공사업주체. 국가나 지자체 같은 행정청.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 같은 분들은 우리 공공사업주체다. 두 번째가 공익법인이 있습니까? 공익법인 있죠? 네, 그다음에 주택조합이라는 거 있어요? 네, 주택조합은 옆에 그 등록사업자인 건설회사랑 공동으로 할 때 비등록으로 봐주는 건데 일단 그 주택조합은 그거보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이 먼저 딱 생각나셔야 돼요 머릿속에. 자,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이 나온다. 그럼 지역 직장하고 리모델링을 일단 분리하자. 걔는 성격이 약간 다르니까. 자, 지역 직장은 누가 모인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이사하려고 기존 집을 정리를 하고 팔고 이사를 들어올 때 새 집으로 들어오면 더 좋죠. 그러려고 조합원 가입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조합이랑 차이점은 이분들은 지주작업을 합니까? 지역 직장조합은 돈을 걷어서 그 돈으로 지주작업이라는 걸 한다. 그 지역 직장조합은 아파트가 좋은 위치 서울의 강남 이런 거는 못 한다고. 송파도 못 해요. 비싸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강북 쪽에 올라가서 변두리 쪽 가서 지역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는 뭐 저쪽 상도동 같은 데 이런 데 좀 이렇게 좀 집값이 싼 이런 데다가 지역조합 아파트를 진다고요. 저 도봉 쪽이라든가 저쪽 강북 쪽에다가 지역조합 아파트가 생긴다고요. 많이 있지도 않아요. 한 200세대 이렇게. 아니면 제가 전라도가 아니라 저기 경기도 광주에 가보면 오포지구 그 분당 옆에 오포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지역조합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치가 조금 빠져야 돼요. 이게. 땅을 매입하는 비용이 근데 매입할 때 지주작업은 이건 매매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지주들이 잘 쉽게 팔지 않겠죠. 내가 지주라도 너 어디서 왔니 물어봤더니 토지공사 배지가 토지공사라고 딱 붙어 있어요. 야, 그럼 이거 수용권이 있는 놈이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이게 보상을 이렇게 내가 많이 못 받는. 근데 이게 뭐 삼성 이렇게 대리 미표하는 회사 이렇게 왔다고 건설회사가. 아니면 지역조합이 배지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지역조합 한다고 땅을 팔려. 그러면 안 파겠다고 그러죠. 야, 지금도 이 땅 가지고 내가 충분히 먹고 사는데 왜 파냐 했더니 그러면 땅값을 처음에는 뭐 예상 금액을 100억을 잡았는데 주택조합이 이게 땅 매입비는 한 150억 막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조합 나중에 알고 보면 돈을 막 더 내요. 조합원 들어갈 때 4억만 내면 서울의 지역조합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주겠다 막 이러는데 땅 매입비로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그게 막 올라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장이 또 비리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조합하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재개발이나 뭐든 간에 이게 조합에 쓴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 내역 공개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우리 재개발할 때는 비례율이라는 게 있고 비례율이라는 게 그 비용하고 수입에 비교해서 막 비례율이 100% 이상 나와야 되는데 막 60%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게 비용은 많이 쓰고 수입이 얼마 없다니 이걸라 이게. 그러면 굉장히 그 조합원들한테 추가 부담이 많이 징수가 된다고요. 그걸 공개해라 못하겠다. 이거 싸우는 거고 이 지역 직장조합도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왔냐. 추가 부담은 왜 이렇게 많이 내냐 이런 게 막 나가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보면 이렇게 사업하면서도 이렇게 좀 굉장히 검소하게 사업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아껴야 되고 이러는 겁니다. 종이 쓰더라도 이면지 쓰고 이래야 되는 거라 사실은. 그래야지 조합원들에게 그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 막 조합장만 되시면 뭐 재개발 조합이든 뭐 지역 조합장이든 간에 막 이제 굉장히 그 좀 그 자기 돈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낭비적인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남을 위한 피해라는 거니까 이게 이런 사업을 잘해서 그런 사람들을 좀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주택조합 넘어가세요. 이렇게. 자, 비등록 사업자에서 고용자 아까 이제 회사가 사원화합 지어주는 개념이고. 그럼 이제 다음 중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한번 골라내 보자고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이.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이 있습니까?
일단 지역조합의 모집 단위 좀 보세요. 지역조합 모집 단위가 주택조합이 그 지역조합이 자 688로 왔어요. 하단부에 보시면 5번의 주택조합 지역조합할 때 서울, 인천, 경기도가 같은 지역이죠. 기억번호로 이렇게 넓어졌다고. 옛날에는 서울이면 서울만 지역조합인데 지금 서울시고 도봉구 쌍문동에다가 지역조합 아파트 짓는데 인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들어올 수 있고 경기도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경기도 저기 평택 사는 사람인데 같은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평택 사는 사람들은 거기 집을 정리하고 들어오겠죠. 집이 난공되면. 그다음에 이제 대전, 충남, 세종이 같은 시고 그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내에서 옛날에는 충청북도 청주시만 지역조합했었어요. 넓어졌죠 범위가 이렇게 광역 단위로. 자 광주 전남권도 같은 지역이고 뭐 대구도 경북이 같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직장 같은 직장 근로자가 별말이 없고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사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리모델링 조합을 이렇게 딱 확인했으면 조합 만드는 과정으로 가야 됩니다. 자 설립인가 먼저 받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인가 하셔야 돼요 순서가. 자 설립인가 이거 받는 거죠. 자 등록은 해야 하네요 주택조합이. 안 하는 거예요. 등록은 안 한다고요. 안 하는데 조합 설립하는 관청한테 가서 인가는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합이 등록은 안 하지만 등록 국토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합을 만들려면 관청한테 가서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합 만들어도 되냐? 그래서 설립인가라고요. 등기는 해야 하네요. 안 한다. 법인이 아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를 받아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나 해산할 때도 인가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3번도 보세요. 자, 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도 설립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리모델링 조합은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자, 지역 직장조합 만들 때 설립인가입니까? 설립인가? 설립인가는 이건 시군구예요. 국토부가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리모델링 조합도 설립인가다.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그런데 리모델링 할 때는 동의서가 필요해. 이런 얘기. 동의서가. 자, 리모델링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데 아파트 소유자가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이 동의서가 결이라고 그래요. 결이. 자, 결론. 각 동별 3분의 2 이상 및 전체도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3분의 2, 3분의 2 동의해요. 자, 리모델링은 근데 희한한 거는 이런 지역 직장 조합 만들 때는 동의서가 필요 없어요. 지역 직장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동의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서가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합원 이렇게 명부에 있으면 그게 동의한 상태라고요. 근데 리모델링은 아파트 500세대를 리모델링 하자. 그럼 거기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동의율을 맞춰야지만 조합 설립이 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조합은 좀 성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동의가 필요한데 이게 결의가 동의해요. 그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그러면 리모델링 그 조합 설립할 때 교재를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리모델링은 설립인가 받을 때는 기억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아파트가 이렇게 10동이 있는 단지 전체를 리모할 때는 전체 및 각동입니까? 네, 전체도 받고 각동도 받아서 동의 요건은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인데 그냥 필요 없고 그냥 3분의 2만 보시면 돼요. 그럼 3분의 1 숫자를 전체도 갖다 붙이고 뭐도 붙이는 거예요? 각동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각동별 3분의 2, 전체 3분의 2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러면 지금 각동별 3분의 2, 전체 3분의 2잖아요. 그럼 제가 조금 마음에 좀 부담스럽지만 재건축하고 한번 비교해요. 재건축하고. 우리 옛날에 재건축은 지난번에 개정됐다고 그랬었죠. 재건축 조합 설립할 때는 각동별이 얼마 있었어요? 과반수. 각동별이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바뀌었고 전체가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이고 전체 면적도 4분의 3인데 면적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그냥 앞에 있는 소유자. 이 소유자만 보시면 돼요. 각동별의 아파트 소유자들의 과반수 전체 4분의 3. 리모델링은 각동별 소유자 전체 3분의 1 이렇게 돼 있다고요. 소유자들의 소유자 이렇게. 그럼 현재 리모델링 동의 요건이 더 세게 돼 있다고요. 이것도 조만간에 개정될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 각동별 동의 요건이 얼마예요? 과반수. 그 아파트 한 동 안에서 과반수니까 반 정도 초과하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사람 수의 4분의 3. 왜? 리모델링은 이렇게 이제 이게 3분의 2에서 바뀌었으니까
근데 현재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엄마 아파트가 각동이 3분이에요 지금. 이게 재건축보다 더 이게 사업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그 사업 자체가 더 약한 사업이잖아요. 규제가 더 약하게 되는 사업은 더 규제를 세게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그래서 리모델링 조만간 이게 과반수로 바뀔 거라고요. 이 재건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건축보다 이게 행위 자체가 경미한 행위라고 이게 리모델링이. 리모델링은 고치는 거잖아요. 재건축은 집을 다 때려 부시는 거고. 그러니까 고치는 사업 자체가 더 규제가 세게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순생이잖아요 이게. 근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상태니까 조만간에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 할 때 그냥 3분의 2, 3분의 2요. 네,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안 써있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지금 교재에는 전체 및 각동이라는 말을 먼저 써주고 뒤에 3분의 1을 뒤에다 다 붙였잖아요. 근데 그 미시기 때문에 각동도 3분의 2 받고 전체도 3분의 2가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리모델링은 요 3분의 2, 3분의 2에 반대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3분의 2, 3분의 2로 간신히 동의요건을 맞춰서 조합이 설립됐어요. 그럼 3분의 1은 반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리모델링 조합이 야 너 사업에 반대하냐? 반대한다 그러면 조합 만들 때 반대했으니까 그러면 네 아파트를 우리에게 팔아라. 시가로 넘겨라 이렇게 매도를 청구한다고요. 그 매도 청구에 불응하면 그것도 소송 가셔야 돼요. 매도 청구라는 걸 해야 되죠. 매도 청구. 우리 옛날에 재건축도 제가 매도 청구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반대하면 기억이 안 되지 그쵸? 네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나는 모르겠다. 이게 정상인데 그냥 리모델링은 동의가 필요하다. 그 동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강제로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가로 팔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 청구 받은 사람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안 팔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다고요. 매도 청구 소송 이렇게. 그게 민사 소송으로 소유권 이전 판결 받는 거예요. 조합이 저를 상대로. 그 법원에서 일정한 금액을 정해주겠죠. 이 금액에 넘겨라 이렇게. 안 그러면 사업을 못 하니까. 근데 그 소송 기간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면 이 재건축 조합이나 리모델링 조합이 불리하게 되겠다고요.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 그래서 항상 리모델링 사업도 찬성률이 잘 나와야지 되는 거지. 이 매도 청구 소송 가가지고 한참 끌고 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 사람들이 안 나가잖아요, 집을. 소송이 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도 이제 동의율이 높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일부 주민들한테 매도 청구 들어갔을 때 돈을 좀 비싸게 줘야지 그 사람들이 판다고요. 뭐 주변 시세 같은 거 조사해가지고 막 시세가 떨어졌네 이런 얘기가 그러면 안 팔고 계속 버팁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사업성이 잘 좋아야지 이렇게 돈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일반 분양으로 많이 생기고 이래야지만 그 매도 청구 들어갈 때 좀 가격을 좀 많이 쳐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려우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지역 직장 조합은 그냥 설립인가를 받으면 된다. 근데 리모델링 조합은 설립인가 받을 때 동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지금 인가신청서에 자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주택건설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승낙서 자 100분의 80 이상의 인가받을 때는 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까? 자 지금 지우작업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지금 설립인가 받을 때는 이 주택조합이 주택을 지을 땅에 사용승낙서 지금 사용승낙서죠? 이게 소유권을 확보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설립인가 받을 때 이 설립인가 받을 때는 100분의 80에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 승낙서 땅에 대한 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설립인가 받고 뭐 받을 때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는 땅이 필요하다고 땅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휘작업은 이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한번 거기 설립인가 받을 좀 어려운데 자 689의 그 동그라미 4번에 주택건설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 승낙서입니까? 자 이게 소유권을 확보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택조합이 그냥 땅 주인한테 동의서만 사용 승낙서만 받으면 된다는. 그러면 설립인가를 받아주고 설립인가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으로 가야 됩니까? 네, 그때는 지우작업을 해서 이 조합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뒤에가 나오실 겁니다. 자 지금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조합 설립할 때 내야 되는 서류 좀 볼까요? 자 거기서 포인트가 규약이에요. 규약. 자 동그라미 기억번에 A번 지역 직장조합 만들어요. 지역 직장조합 만들 때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밑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지금 조합 규약이에요? 지금 정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규약이라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관이 아닐까요? 법인이 아니니까. 법인이 아니니까 이때는 규약이라는 걸 만든다. 리모델링 조합도 그 B번으로 내려가시면 가번에 A번에 가번 내지 마번이니까
거기 지금 지역 직장이랑 똑같은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규약 들어가셔야 되는데 리모델링 할 때는 아까 제가 결의서가 들어가야 됩니까? 결의서? 아까 또 나왔네요. 여기 지금. 아까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는 설립인가 받을 때 전체 및 각 동에 얼마씩 3분의 2 동의를 둘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번에 설립 신고. 자, 요건 무슨 말이냐면 691페이지로 오세요. 직장조합은 한 개가 더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지역 직장조합이 뭐로 만들어진다? 설립, 인가. 조합원이 100명이 모여서 돈을 내가지고 지주작업이라는 걸 해서 사업계획 수인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역 직장조합이에요. 근데 직장조합은 이렇게 만들어진 설립인가가 원이에요. 원. 직장조합 1이 있고 직장조합 2가 있어요. 2. 이 직장조합 2는 이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서 신고로 만들어진 직장조합이 두 번째가 있다. 자, 이거 설립 신고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설립 신고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 한 개가 더 있대요. 자, 그럼 직장조합은 아까 설립 인가로 만들어지면 조합원들의 돈을 걷어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주택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땅 매입 작업도 해야 되고 건설회사랑 계약도 맺고 이렇게. 근데 지금 신고로 만들어진 직장조합 특징 좀 보세요.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래요. 그럼 얘네들은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보다 간단한 신고래요. 신고. 그러니까 인가보다 간단한 신고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이 있는데 얘가 뭐냐 물어봤더니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서 조합원들을 이렇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내가지고 만드는 조합이 서류상의 조합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무주택자로만 구성을 한다고요. 신고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은 그 뒤에 이제 배우실 건데 인가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들어올 때 돈을 내가지고 그 돈을 모아 주택사업을 하고 신고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은 누구로만 들어오셔야 돼요. 무주택자로만 들어오고 돈 내 안 내? 안 내고 조합원들 이렇게 서류만 가지고 서류상의 조합을 만들어 온다고요. 나중에 국민주택을 토지공사가 지으면 걔네들 받기 위해서 조합은 받을 때 신분만 유지하려고 서류상으로 만들어진 신고로 만들어진 직장조합이다.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그 691페이지 맨 밑에 좀 보세요. 자, 조합원은 일단 몇 명 모집해야 됩니까? 20명 이상입니까? 네, 근데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택건설 예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된다. 만약 주택건설 예정수가 100개 집을 줘? 그러니까 몇 명 이상 있으셔야 돼요? 네, 50명 이상. 주택건설 예정수가 60개면 30명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택건설 예정수의 반 이상. 자, 그리고 최소한 20명 이상은 또 맞추셔야 되고 단 리모델링 조합은 그러하지 않아. 리모델링 조합은 20인 미만도 가능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뒤에 이제 조합원 자격증 보세요. 여기서 이제 직장조합이 2개가 나오는 거라고요. 지역조합은 1개밖에 안 나오고. 자, 지역조합은 그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조합원이 자, 입주 가능한 날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입니까?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제곱미터를 한 채 가진 사람이 지역조합은 들어간대요. 그렇죠? 들어갈 때 돈 2억씩 내고 들어갈 준비하시고 이렇게 추가 부담금이 더일 수도 있고. 자, 밑에 직장조합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직장조합도 기억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지역조합처럼 무주택자나 85 이하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지역조합, 직장조합도. 이것도 설립 인가로 만들어져. 근데 단 신고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하나인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조합은 2개 있는 거죠. 직장조합은 설립 인가로 만들어지는 것은 돈 내서 주택사업 하는 사람들. 자, 서류상으로 조합원 자격만 만들어 놓는 것은 신고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 그럼 시험 문제에서 설립 신고로 만들어지는 지역조합은 무주택자 하나 이렇게 섞어버린다고요. 신고로 만들어지는 지역이에요, 직장이에요? 네, 직장만 신고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 조합이 2개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원은 공동주택 소유자나 그 밑에 복리시설의 소유자, 이게 상가 소유자입니다. 리모델링은 상가 소유자도 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6번 같은 거 보시면 조합원은 교체나 신규 가입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설립인가 받은 후. 근데 조합원이 죽으면 그때는 교체할 수 있겠죠? 그쵸? 조합원이 죽었어요. 그러면 밑에 사망이니까 그때는 그 상속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7번이 중요합니다. 양가로 7번 잘 보자. 아까 얘기한 겁니다. 이거. 양가로 7번은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조합부터. 지역 직장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다음 절차가 2년 안에 뭐로 가셔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가야죠. 지역 직장조합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30개 이상 주택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으로 가셔야 돼. 이게 기본 절차이기 때문에. 근데 밑에 리모델링 뭐라 써있어? 단 리모델링 조합이 가로 열고 30개 이상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해라. 그럼 30개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몇 개로 증가하나요? 29개 이하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29개 이하로 증가하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거. 이렇게 늘어나면 그때는 리모델링 허가라고 돼 있네. 리모델링 허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이렇게 29개 이하로 증가하면 리모델링 허가라는 절차를 따로 가셔야 되고 30개 이상 증가하면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이 되는 거야. 지역 직장 조합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이거 좀 어렵지만 이거 좀 잘 좀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법은 공부 범위는 넓은데 내용은 단순해요. 높이 몇 미터 이런 거라고요. 주택법은 공부 범위가 좁은데 내용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흐름을 정리를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주택법도 어렵고 건축법도 어렵고 두 개 연료 문제 나오는데 합쳐가지고 네 문제밖에 못 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떨어지신다고 시험에. 최소한 4개 4개나 4개 3개는 건져야 된다고요. 건축법 4개, 주택법 3개 이렇게 맞추든지 주택법 4개에서 건축법 3개 이렇게 맞추든지 그럼 어떻게 좀 반 이상은 맞아야 되겠는데 이거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로 보십시오. 나머지 부분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건설 절차. 자, 696으로 와보세요.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자, 사업계획 승인으로 이제 옵니다. 사업계획 승인. 자, 사업계획 승인은 아까 요거 사업계획 승인이 몇 개부터 받는 거다? 30개 이상이죠? 30개 이상.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696에 다음에 주택사업이나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렇게 이상이란 말이 붙기 때문에 다음에 주택사업 이상이거나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사업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설계도 같은 걸 준비해서. 오른쪽에 단독이 몇 개예요? 30개다. 근데 50개로 바뀌는 걸 찾아봐야 된다. 50개. 자, 50개로 바뀌는 게 A번, B번 중에 한옥. 자, B번 보십시오. 한옥은 50개로 바뀐대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야, 이게 50개로 바뀌는 것도 있네. 근데 아까 뭐 작년도 뉴스에 이게 100개로 바뀐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싹 다. 근데 아직까지 안 바뀌었으니까 기본적으로 30개 이상 사업계획 승인인데 50개로 바뀌는 단독주택이 한옥이다. 자, 공동주택도 30세대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이죠. 근데 거기 A번에 보시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이런 거 있습니까? 아까 제가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세대는 사업계획 승인을 그거는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얘네들은 사업계획 승인이 몇 개부터? 30개 이상이 아니라 50개로 바뀐다고요. 아까 단독주택에서 한옥 바뀌듯이 자, 기본 공동주택도 몇 개가 이상 사업계획 승인인데 30개가 사업계획 승인인데 자, 아까 도시형으로 단지형 연립을 줘요? 그럼 그거는 또 50개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한옥 바뀌어주듯이 이렇게 요거 도시형 생활주택도 단지형 연립 같은 걸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지형 연립은 기존 연립보다 차이점이 뭐였어요? 한 개 더 올릴 수 있죠? 네, 그런 장점도 있고 사업계획 승인도 50개로 빼준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규제를 막 풀어주잖아요. 그 연립주택을 많이 지으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 관청을 좀 봐야 되는데 관청 이거예요. 이거 관청은 여기 특광도지사, 시도지사라는 거예요. 특광도지사, 시군구청장님이 아니고 거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라. 그 박스 안에 기억만 보세요.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데 해당 땅 면적이 얼마래요? 10만 이상. 주택사업을 하는데 땅 면적이 10만 이상이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지금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밑에 그 시도지사라고 돼 있죠. 특별시광역시 자치자치도 도지사니까 시도지사 기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면 대도시한테 받아라.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특광도지사한테 받는 거예요.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예외적으로 장관님한테 받는 경우도 있다. 자, 이거 어디 있는 거냐면 그 박스 위에 보시면 그 초록색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는 말 단어 옆에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할 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 이렇게 써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거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국가위 아까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이 지자체는 말고 지방공사 말고 토지공사 이런 사람들은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다고요. 특광도지사한테 받는 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록은 국토부입니까?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은 기본적으로 특광도지사 예외적으로 국방부 장관은 서울시장한테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장관이 서울시에서 받으면 이거는 이제 서열이 안 맞으니까 그때는 국토부 장관님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토지공사 같은 분들도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지시를 받는 공기업이고요. 그거 말고 맨 끝에 핵심 다직이 있습니까? 330마 이상 대규모로 사업할 때, 그다음에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할 때, 이럴 때도 국토부 장관님의 승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문제로 나중에 만들어 오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님에게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특광도지사한테 받는 건데.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양가로 2번도 꼭 보셔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의 예외. 자, 이게 뭐냐면, 자, 사업계획 승인의 예외. 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30개 이상 집을 지어도 100개짜리 주택을 지어도 건축허가로 빼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그냥 묻지도 말고 그냥 빼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를 묻지 마세요. 빼주는 거예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 이게 바로 뭐냐면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그 박스 안에 들여다보면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설을 동일한 건물로 집니까?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설을 동일한 건물로 줘. 그럼 그게 주상복합 아파트죠. 300세대 미만의 주택. 1, 2층을 상가로 빼고 주상복합을 쫙 올리는 거라고, 주택을. 주택수가 150개 이렇게 되더라도 300개 미만으로 주택수가 카운트가 되면 이건 사업계획 승인에서 무조건 빼주는 거예요. 왜 빼주는지 묻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주상복합을 많이 지으려고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300세대 미만으로 주상복합을 주면 사업계획에서 빼주는 거고, 또 하나가 밑에 농협중앙회가 농어가주택을 지으라고 돈을 또 빌려줘요. 밑에 비번에 농협중앙회가 시골에다가 농어가주택 지을 때 80개 주택 짓는데 돈을 빌려준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건축허가예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의 예외는 뭐로 빠진다는 거예요? 건축허가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700페이지 양가로 5번, 요건 제목만 보세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까? 자, 대지 소유권 확보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몇 프로 확보하셔야 돼요? 100%예요, 100%. 주택건설하려는 땅에 100% 소유권이 있어요. 이게 원칙이라고, 원칙. 원칙이 100% 확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 1, 2, 3번 같은 사람들은 100% 소유권이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넣을 수 있대요. 특히 그 3번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 이런 분들은 100% 소유권이 없어도 됩니까? 이 사람들은 사업계획 승인을 넣더라도 100% 소유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수용권이 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넣을 때 소유권이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주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수용 작업을 진행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세요.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100% 건설회사가 소유권 확보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우니까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지역일 때는 국토기획법상 배웠다 지구단위 계획. 자, 그런 게 결정되는 지역이라면 100분의 80 정도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100분의 80만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준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원래 100% 소유권이 어려우니까 100분의 80 정도만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주는 거예요.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장소에서만. 지구단위 계획 안 만들었을 때는 적용하지 못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앞으로 결정할 때는 100분의 80 정도 이상만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제가 받았어요. 그럼 확보 못한 부분이 몇 프로 있어요? 확보 100분의 80 이상만 확보했으니까 100분의 20은 확보 못했죠? 그럼 100분의 20에 대해서 뭐 할까요? 건설회사가 수용하는 거예요? 매도 청구예요? 이것도 매도 청구예요. 그리고 나머지 확보 못한 부분은 매도 청구라는 것이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은 일단 내준다는 거예요. 그 100분의 20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라는 거라. 아까 우리 제가 리모델링 할 때도 매도 청구 있었죠.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결의에 반대하면 매도 청구. 근데 이거 말고 이런 건설회사라든가 지역 직장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넣으려면 100%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지을 때는 100분의 80 정도만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줘. 그럼 100분의 20에 대해서는 뭘 한다? 매도 청구라는 걸 통해서 안 팔면, 그래도 안 팔면 소송까지 가가지고 뺏어서 사업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소송하는 기간이 3년 걸리니까 건설회사가 사실 좀 입장 난처하다고요. 건설회사는 뭐라 하냐면 이게 100분의 80 정도만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100분의 20에 대해서는 알박기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용권을 달라, 이렇게 한다, 건설회사가. 근데 국토부는 못 준다, 이거예요. 못 준다. 수용권 여기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법 현재 기본 그 개념이라고. 주택법은 이게 수용권을 안 줍니다, 이게. 그래서 매도 청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건설회사가 수용권이 있으면
아파트 분양가가 이렇게 고분양가 안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근데 매도 청구 때문에 매도 청구를 하더라도 건설회사가 결국엔 땅 위에 돈을 많이 준다고요. 왜냐하면 매도 청구 소송이 길어지고 그러면 건설회사가 불리하니까.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돼요. 공사 마무리. 자, 703페이지 보시면 공사 착수기간 몇 년 줍니까? 5년. 뒤에 보시면 5년 주는 거죠? 네, 703페이지 양가로 7번.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사 들어가는데 5년 주죠. 이 작년까지는 3년이었었는데 요즘에 미분양이 워낙 심각해가지고 그 미분양할 때 그 분양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 기간을 길게 빼주는 거예요. 5년까지는 다 분양 좀 해봐라. 이렇게 안 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차가 사용 검사죠. 쭉 나머지 내용들은 이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참고로 들어가는 내용들이고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거기 714페이지 공사 마무리 절차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사용 검사라고 그래서 시군구청장 가로 안에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면 그때는 또 사용검사도 국토부 장관에게 받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등록은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은 특광도, 사용검사는 시군구. 건설회사 하면 공무원들 다 알게 돼요. 그죠? 건설회사 하게 되면 국토부 가서 등록해서 공무원들한테 가서 얼굴 익혔지. 국토부 공무원들도 알고, 특광도 가서 서울특별시장님 공무원들도 다 알고, 사용검사는 또 시군 가서 받게 돼 있다고요. 이 건설회사가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주택법은. 관청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과정이 잘 어려워지면 이제 관청도 안 외워진다는 거. 자, 그다음 사용검사는 15일 안에 내준다. 자, 715페이지에 사용검사는 15일 이내에 내준다. 요거 15일 걸리죠? 우리 지난번에 건축부에서 사용승인 7일 걸리는데 이건 7일 걸립니다. 근데 사용검사는 좀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요거는 15일 이내 사용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쭉 가보시면 721페이지에 주택건설 자금이라고 그래서 토지공사나 등록사업자인 회사가 돈이 없을 때 발행하는 채권 주택상환사채. 자, 721페이지 와보세요. 자, 토지공사나 민간건설회사인 등록사업자가 이제 돈이 없으면 자, 토지공사라는 회사하고 등록사업자인 민간건설회사가 돈이 없다? 그럼 이런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라는 회사채 발행할 때는 자본금이 5억 이상은 되셔야 되겠죠. 이게 등록을 할 때는 자본금 3억이잖아요. 근데 등록사업자가 사채까지 발행할 때는 자본금 5억 이상, 중간에 거기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의 건설 실적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등록사업자가 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사채의 특징은요, 나중에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건데 나중에 이게 만기가 3년 정도가 있으면 3년 뒤에 원금을 돈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그 주택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제목이 주택 상환사채죠. 나중에 3억이라는 원금하고 이자가 1,000만 원이 붙으면 3억 1,000만 원짜리 주택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토지공사에게 상환사채를 내가 샀어. 3억 주고 3년 뒤에 이자가 1,000만 원 붙어가지고 3억 1,000을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택으로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발행자가 주택 상환사채는 주택을 짓는 회사만 발행할 수 있다고요. 주택공사가 돈이 필요할 때는 이런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도 그런 식으로 주택 상환사채라는 게 그렇게 발행을 해서 이 발행 방법이 뒤에 이제 기명증권이죠. 우리 공부에서는 돈으로 받는 거는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하는데 원금 상환을 이렇게 토지나 건물로 상환할 때는 기명증권으로 발행을 해서 그 종이에 채권자 이름이 써 있다고요. 그 정도까지만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급 남았는데 우리 공급은 우리 3월 달에 좀 하정고로 하시고 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좀 시간 관계상 자, 농지법은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그 30분 정도 시간을 좀 내서 따로 촬영 일정이 있으니까 그 농지법은 제가 뒤에 가서 좀 다뤄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진도를 마무리하시고 제가 이거 간단하게 이거 문제만 답만 좀 불러드릴게요. 이거 지금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급하신 분들은 가시고 나머지 제가 답만 간단하게 좀 불러서 확인하겠습니다. 저기 올려서 오는 것 때문에 자, 일단 그 문제풀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자, 우리 정의법에서 기정조 사할 때 그 사업시행계획은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시도지사에게 인가가 아니라 시장 군수에게 인가. 1번 X. 자, 2번 사업시행자는 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원의 과반 수동이 자, 4분의 3이 아니라 과반 수동입니다. 자,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공취법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사업을 지우고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환경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뒤에 공취법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취득한다는 말을 바꾸고 매도 청구한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수용하지 않고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끝에를 바꾸는 게 좋겠네요. 재건축 사업은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시가로 매도 청구.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60일 안에 분양 신청. 요거는 맞죠? 분양 신청으로 넘어가야 되는 기간은 60일을 요거 틀렸네요. 그쵸? 그 앞에가 틀렸네. 주어가 그 60일 안에 분양 신청이 아니라 그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분양 내용을 통지한다죠. 통지. 자, 이게 편지를 통지하는 기간이 60일이죠. 이건 뒤에가 틀렸네요. 해설 보시면 60일 안에 분양 신청 기간을 그리고 계략적인 부담금을 편지에다 적어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통지하는 게 60일이죠. 그래서 통지를 한 날짜로부터 분양 신청 기간은 따로 기산되는 거니까 자 60일 안에 분양 신청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 60일 안에 분양 신청 기간을 편지로 통지하는 기일이 60일이 되는 거죠. 자 5번 지문은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현금 청산 요거는 맞죠?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 자 6번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일 때는 3주택 이하로 한정 공급할 수 있다. 이건 뭘까요? 그 X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면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받는 거야.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경우가 3개 이하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서울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했을 때 3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 가셔서 자 토지 위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 건축물이죠. 그 세 가지가 모두 있는 것만 건축물이 아니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모두 다 건축물로 인정을 해준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을 때 건축물로 인정해준다. 자 8번 지문도 가지적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법 규제를 안 받습니다. 자 탁구장이나 체육도장이 500 미만이면 일종 근생이다. 이게 맞아요. 일종 근생 맞습니다. 자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종 규모를 초과해서 지으면 이거는 신축. 개축이 되려면 종종 규모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축으로 보셔야 돼요. 11번 장례식장은 묘지 관련 시설이 아니라 묘지 관련 시설은 26번이고 장례식장은 별도로 28번 용도지 묘지 관련 시설에 포함되는 세부 건물이 아니에요. 장례식장은 별도로 28번 용도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26번 묘지 관련 시설하고 별도다. 거기 포함되는 게 아니라 자 의료를 판매 쪽으로 바꾸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용도 변경할 때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 대선할 때는 자치자치도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 원칙적인 허가권자니까 시군구청장이 맞아요. 그쵸? 13번에 동그라미. 자 14번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을 건축할 때만 신고함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자 200이 틀렸습니다. 사이즈가 200. 자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물을 지을 때는 가설초물 축조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고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재해복구 흥행 전람 이런 말이 나야지 신고고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서는 허가를 받는 가설 건물이다. 자 시군 구청장님이 21층 이상 건물 허가할 때 미리 도지사 승인. 자 요거는 구청장이 빠져야 돼요. 주어에서. 자 시장 군수가 거기까지만. 구청장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시장 군수가 21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고 구청장 위에 특광은 직접 허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사전 승인 신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7번 건축물 소유자는 그 유지 관리 같은 것들 해야 된다. 이 사람이 맞죠? 주어가 건축 허가권자가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가 맞습니다. 자 일반 상업지역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를 설치할 때는 공개 공지 같은 것들 해야 된다. 자 일단은 뭐 맞다고 보시겠습니다. 문화 및 집회에서 동식물원은 빼는데 그거는 뭐 예외니까 일단 5,000제곱미터 이상 나오고 문화 및 집회면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건물이 맞다. 자 19번 자 도시계획 시설 도로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4m 이상인 현재 개설된 도로나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이다. 예정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가 틀렸습니다. 예정도로도 그 너비만 나오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예정도로면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자 20번도 양방향 대지면 도로 가운데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